여러분, 저는 지금 오랜만에 맨해튼 나왔어요. 이 일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첫 번째 일정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일정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어디 들려야 될 때가 있어서 급하게 들립니다. 뭐랄까, 차분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거리를 걸어가면서 찍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맨해튼이니까 카메라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더 수월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유명한 초콜릿을 파는 데라고 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하원? 저희는 지금 선물을 금방 사고 다시 이제 약속 장소로 갑니다. 지금 주일 오후 5시쯤이어서 막 항상 바쁘지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좀 한가하다, 그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자입니다. 아주 생동감 있는 맨해튼 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또 칙칙한 제 서재에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그날 맨해튼에서 어떻게든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3일 정도 지났는데 그 3일 동안도 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영상을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서사를 쌓아 가야 하기 때문에 또 바쁜 와중에 카메라를 켜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인들과 되도록 엮이지 않아야 한다. 이 명제 아닌 명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근데 반반은 아니고 거의 그 말이 맞다. 미국에서 한국인과 엮이면 피곤한 일밖에 없다. 또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배신을 많이 한다. 사기를 많이 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아닌데 착한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라고 하는 의견도 있긴 한데 워낙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디어나 좋아요를 많이 받을 때 노출이 많이 되거나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부각돼서 현실과 달리 그런 것들만 더 우리의 편견을 고착화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 유의미한 데이터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국 생활 이제 막 시작을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한국과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닐까? 저런 것은 아닐까? 가능성을 열어둔 분석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성악설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독교죠. 원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내용이죠. 물론 양심이 있고 도덕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극한의 상황, 극한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주 낯선 타국에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데 말이 통하는 같은 민족도 아주 그 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의지와 절대적 의존이죠. 여기에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소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변질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한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몇몇 악질적인 한인들이 그런 사기를 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건 이제 범죄적인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한 영역이라 함은 한국인들만 가십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인들도 가십을 좋아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가십을 좋아하고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과 어떤 본능이 동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표면과 반응하는 코드의 접점이 다를 뿐이지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소문이 빠르다 피곤하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했을 때 인구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3억 명이 넘는 나라하고 50개 주가 있고 아주 넓죠. 그러니까 각 50개 주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 각기 다르죠. 그런데
한인들은 여기에서 2세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좁게 들어가서 뉴욕 시티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2024년 미국에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뉴욕 시티에는 9만 명 정도? 6만 명인지 9만 명인지 이게 여하간 10만 명이 안 돼요. 굉장히 좁은 거죠. 근데 이게 꼭 통계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제가 뉴욕에 처음에 왔을 때조차 직관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려준 것도 아닌데 너무 좁다. 왜냐면 한국은 모든 사람이 한국인인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외국인이고 한국인이 굉장히 특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우물에서 오글짝보글짝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그런데 뭐 한국인의 속성 중에 뭐 소문을 내기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좀 가용성 편향 같고 확증 편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모본이라고 할까요? 인구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여기서 부정적 의미에서의 유의미한 부분은 한민족의 특성상 눈치와 어떤 평판을 많이 본다. 근데 이것을 한국인에게만 국한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미권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밈이나 게시글이나 좋아요를 많이 받는, 또 많은 공감을 받는 그런 게시물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서클 문화가 있다고 하면 그 서클 안에서의 서사와 내러티브와 티키타카와 또 눈에 안 보이는 비언어적인 어떤 기싸움과 평판과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똑같다고 볼 수만도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살기는 편리한데 마음이 불편하다, 너무 신경 쓰인다,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뭐 이런 부분, 그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좀 너무 유별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땅이 좁아서 그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갈수록 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브랜드를 더 따지거든요. 왜냐면 좁으니까. 마치 그런 거 아닐까? 삼면이 바다고 너무 고립되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돼서 5천만 명의 인구가 오글짝보글짝 좁은 데서 모여 살다 보니까 체면 문화, 평판 문화가 이제 더 극단적으로 자본주의와 만능 자본주의와 합해서 그래 보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하간이 뭐 이거는 거의 사회 인문학적인 탐구인 것 같긴 한데, 정리하자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이유는 있겠다. 저 스스로도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은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에 초개인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극단적인 개인화 사회에서는 더더욱 공동체성이 연약해져 가는 부분에서 더더욱 한국인 특유의 그 눈치 문화와 소문 문화라고 한다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지향하면서 선한 사람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극단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동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떤 모수 자체가 적은 사회에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